철인왕후 5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1화부터 4화까지가 장봉환의 조선시대 적응기였다면 이제 모든 판이 깔렸죠. 연못에 물만 차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봉환이는 멋있어 보이는 철종이가 싫어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돌아갈 거 나도 멋진 척이나 해보자 하며 얼떨결에 대왕대비와 김자근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허세 좀 부리겠다고 이 구역의 히어로 좀 되어보려고 했던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모든 사건의 중심엔 이 생망이 있다는 우리 환희의 대사. 애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 물에 빠졌지만 기어코 나타나 봉환이를 구하는 철종 때문에 아마 드라마는 이번 5화에서의 봉환이의 정치적 개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전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5화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밑밥을 까느라 굉장히 급급했던 모습이 보였죠. 중전에 폐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조대비와 풍한조문, 여차하면 소영이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무서운 아저씨 김작은, 소영이 물에 빠진 날 화진과 소영이 나눴던 대화 속 숨겨진 모든 사건의 전말, 철종이 3인방의 갈등, 영평군과 화진의 관계까지 정말 다양한 밑밥이 등장했던 5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여주고자 했던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이번 5화는 다소 지루한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사건을 위한 밑밥 때문에 지난 회차들에 비해 신혜선 배우의 등장 빈도가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5화는 드라마 철인왕후의 매력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차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회차까지 드라마가 매력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우 신혜선의 존재입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의외로 잘 어울리는 B급 감성의 코미디, 셰프라는 캐릭터를 잘 살린 대령 숙수와의 티키타카와 주방 이야기까지 드라마의 핵심엔 늘 신혜선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신혜선 배우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원맨쇼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회차처럼 신혜선 배우가 등장하지 않으면 드라마가 우선적으로 표방하는 코미디라는 부분을 대체할 배우가 없습니다. 이에 드라마의 매력이 떨어지고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드라마 철인왕후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혜선 배우 이외에 다른 캐릭터를 개그 캐릭터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그간의 회차를 통해 신혜선 배우의 포지션을 개그로 설정했으니 이젠 다른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진의 비밀을 중심으로 철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라는 부분을 잘 부각한다면 드라마의 매력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신혜선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스토리를 기대기는 어려울 거예요. 원맨쇼는 분명 한계가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드라마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5화를 통해 다양한 떡밥을 던졌으니 오늘 저녁 방영하는 6화에서 다음 주를 위한 효과적인 스토리 진행을 기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드라마의 연출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감상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5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배우 신혜선의 연기 온도차가 정말 대단했던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궁에 들어오기 전과 궁에 들어온 후, 장봉환으로 빙의된 후까지 총 3설정의 배우 신혜선의 연기가 각기 달라서 이야, 이래서 신혜선 하는구나, 역시 시청률의 여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분명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 역시 배우는 배우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신혜선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소영이 죽던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그 윤곽이 밝혀졌죠. 지난 리뷰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소영은 가문의 필요에 의해 중전이 되었고 왕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란에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소영은 왕을 사랑했고 자신이 중전이지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왕에게 질투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중전의 삶을 포기하고자 일부러 주변 인물들에게 괴팍하게 굴었고 대왕 대비에겐 궁을 나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화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화진을 불러낸 왕 앞에 나타나 자신을 연모하셔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가문에 의해 놀아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튼 왕은 소영을 피해 장소를 옮겼고 왕을 보기 위해 연못으로 온 화진과 소영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5화에서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드러났죠.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철종에게 무언가 거짓말을 했고 소영은 철종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소영의 이야기부터 풀어보죠. 소영은 화진이 철종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진이 놀랄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큰 가능성은 철종에 대한 화진의 사랑이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화진 또한 가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철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 결과 후궁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철종에 대한 화진의 사랑은 진심인 듯합니다. 처음에는 가문의 필요에 의해 유배 생활을 하던 철종에게 접근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종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안송김 씨에 의해 힘을 감추며 모든 걸 의심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철종. 그에게 화진은 답답한 궁 안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존재일 겁니다. 순수한 사랑이라 믿고 있죠. 그런 그녀가 자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은 안 그래도 민감한 철종에게 화진에 대한 배신감을 유발할 겁니다. 이는 사모하는 이가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물어보는 소영의 대사처럼 철종을 사랑하는 화진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즉, 화진은 진실을 속이고 순수한 사랑을 핑계로 철종의 곁에 있으며 소영은 이에 대한 협박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어 화진의 이야기도 풀어보죠. 화진과 소영의 대화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소영이 철종을 죽이려 했다는 것과 철종과 소영의 대화에도 등장했던 서신의 존재죠. 소영이 철종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철종의 선대왕인 헌종은 안성김문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헌종은 조대비의 아들이죠. 이 과거를 생각하면 안성김문에게 도전하려는 철종의 비밀 계획을 알아챈 김작은이 비밀리에 철종 혹은 그의 주변 인물을 독살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소영이 우연히 휘말린 듯합니다. 연못 앞에서의 대화는 이에 대해 안동김문을 의심하던 조화진이 소영을 떠보며 협박했던 것이죠. 아직은 너무 밝혀진 게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진이 왕에게 보낸 서신을 소영이 중간에서 바꿔서 철종에게 전달했다. 다음엔 그냥 서신을 내놓으라 하십시오 라는 철종의 대사를 생각하면 그 안에는 소영이 미처 몰랐던 안성김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다 정도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이의 영혼이 들어간 봉안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예고편을 보니 소영이의 영혼이 들어간 미래의 봉안이가 깨어난 듯합니다. 우리의 중전께서 모든 걸 다 잊고 물 만난 고기처럼 클럽 생활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조선의 봉안이가 분신사발을 하고 미래의 봉안이의 기억을 읽는 걸 보니 서로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측컨대 앞으로의 스토리는 두 사람이 의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소영이는 철종과의 사랑 문제, 봉안이는 청와대 주방에서 있었던 납품 비리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도 둘의 몸이 다시 바뀔 듯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6화를 보고 와서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